네, 다음은 초청 특강 시간입니다. 동북아 역사전쟁과 한국사의 맥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실 최원호 대한사랑 기획본부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최원호 본부장님은 STV 상생방송 총괄국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인하대학교에서 융합고고학과 박사과정을 밟고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역시 제주 인심이 더 후하시네요. 얘기하기 전에 박수까지 먼저 주시고 감사드리고 무기를 꺼내겠습니다. 예, 오늘 저한테 50분 시간을 주셔가지고 50분 동안 정말로 그 시간이 아깝지 않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요청받은 주제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이 역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 뭐 그런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그럼 우리의 올바른 역사의 모습은 과연 뭐냐 그 얘기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동북아 역사전쟁과 한국사의 맥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첫 페이지에 있는 그림 자체가 사실 오늘 얘기의 50%는 다 들어가 있는 그림입니다. 예. 항상 저는 어디서 무엇을 얘기를 하든 간에 항상 이 얘기를 먼저 던지고 시작을 합니다. 왜 지금? 항상 역사라는 것은 이유와 타이밍이잖아요. 지금 왜 우리가 굳이 역사 얘기를 들어야 돼? 뭐 그 얘기를 우리가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오늘 이 강의가 끝나는 즈음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지금 참여하고 계신 우리 회원님들 그리고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헌법 얘기를 먼저 할게요. 우리나라 헌법이 1987년 60항쟁을 거치면서 개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이제 대학생 신분이었는데 그때 헌법이 개정된 이후에 지금 한 40년이 아직 안 됐죠? 30년이 넘어가는데 우리나라 헌법이 130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사회에서 이 헌법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됐었죠. 혹시 여러분 헌법 1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헌법 3조는 과연 뭘까요? 헌법 3조. 바로 이겁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정한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에 정해진 영토에 대한 정의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는 영토에 대한 정의가 헌법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영토 얘기를 하느냐?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는 누구나 잘 알듯이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중에 하나인 영토, 그 영토는 단지 영토에서 그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 자체를 생각을 해보면 영토는 단지 땅의 넓이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왜? 우리는 지금 한반도에서도 분단이 돼서 남쪽에만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분단 의식 속에서 지금 70년 가까이를 살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의식 속에는 북한이라는 게 없습니다. 북한에 가가지고 지금 북한이라는 정권이 수립된 그 우리의 역사 영토에 가서 앞으로 내가 거기서 뭐를 해야지 어떤 꿈을 꾼다는 이런 것이 없어요. 그만큼 영토는 우리의 단지 살고 있는 터전일 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의식의 영토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고자 하는 이 동북아 역사전쟁 얘기도 뭐냐면 결국은 우리의 이 의식의 영토를 넓혀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니면서 우리가 역사 얘기를 국민의 의무로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역사 교육을 받으면서 한 번이라도 자부심을 느끼면서 자부심은 고사하고 우리가 그 역사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의 의식이 압록강 두만강을 한번 넘어가 본 적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역사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는 그저 한반도에 갇혀 있는 그런 민족이다. 주변의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지정학적 위치를 따지고 우리는 어떻게 실리 외교를 펼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역사의 주제였다는 그런 교육만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우리가 반만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 이전에 부여와 고조선의 역사를 실질적으로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광복 이후에 70년이 지났지만 우리의 역사 교육의 현실이었고, 역사 교육은 단지 역사 교육에서 그친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국민들의 꿈과 희망과 그리고 우리의 역할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갇혀있는 교육을 받았다. 자, 이 한 장의 그림이 중국 정부의 모든 중화 5천년의 역사를 우리 역사와 연관지어서 대변하는 한 장의 지도입니다. 만리장성이죠. The Great Wall of China, 만리장성에 대한 중국 5천년의 역사를 정리한 지도입니다. 밑에 그 색깔별로 각 시기별의 만리장성의 축조 시기를 정리해 놓은 거죠. 자, 한번 보십시오. 저 북한이라고 하는 한반도 평양까지 만리장성이 들어와 있는데 그게 흔히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서 전국 시대라고 하는 연나라 그리고 그 이후에 진나라와 한나라 그 역사 시대에 이미 한반도까지 중국의 역사가 진출했었다. 그걸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왜 제가 처음에 영토를 얘기를 했는지를 이해하시겠죠? 이미 우리는 역사 영토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든 안 갖든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역사 영토를 잃어버렸어요. 북한이 우리 역사의 영토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 안 계시잖아요. 이미 뺏긴 거예요. 자, 중국의 국가적 차원에서 역사 공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동북공정이라는 네 글자 속에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들어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1996년부터 중국은 하상주 단대공정부터 시작해서 2016년에 시작된 중화문명 선정공정까지 국가적 차원에서 역사, 정책, 수립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완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아까 앞에서 우리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김치도 중국 거고 한복도 중국 거고 태권도도 중국 거고 판소리도 어느 나라 겁니까? 중국 거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리장성 자체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감숙성의 가요관에서부터 그 다음에 하북성의 산해관까지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명나라 시대에 완성된 만리장성이라고 알고 있지만 지금은 저 동북지방의 고구려성과 발해성까지도 만리장성의 연장선상이었다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자, 신장 우이구르 자치구까지도. 그래서 길이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고구려 상성인 박작산성에 가면 저 만리장성 동단 기점이라고 해서 만리장성이 고구려성 저 단동지방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이렇게 그들은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중국 교과서에서도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냐면 연나라가 어디까지 침범해 왔습니까? 연나라 장성이 어디까지 쌓여 있어요? 침범해 와서 평양까지 와 있어요. 평양까지. 자, 평양이 북한의 평양, 고구려의 평양은 제가 인하대학교 융합고고학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만 우리 그 인하대학교 고조선 연구소에서 그 연구하고 있는 고구려 평양이라는 게 과연 어디냐?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이 지금의 북한 평양이 아닙니다. 그거부터가 지금 우리의 의식의 영토를 한반도에 갖추기 위한 식민사관의 잔재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일제 식민사관과 중국의 동북공정이 일란선 쌍둥이로서 똑같은 행태를 패권주의 기질을 보이면서 행하고 있습니다. 연나라 시기뿐만이 아닙니다. 자, 중국 고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지금 진나라,
요 진나라 있죠, 여기? 진나라 시기에도 한반도까지 들어와 있었다. 진나라 장성이. 자, 그런데 중국 사서에서 만리장성의 기점을, 동단 기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사기 몽염열전에 보면 임조에서 요동까지 이르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요동은 현재의 요나라가 세워진 이후에 명칭이 붙여진 요하, 요령성에 있는 요하의 동쪽인 요동이 아니라 지금의 요서 지역이 원래 요동이었습니다. 그 요동까지 이르른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산해경유는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죠. 임조에서 시작해서 갈석까지 이르렀다. 정확한 지명이 나옵니다. 갈석이라는. 그리고 태강지리제도 낙랑군 수성현에는 갈석산이 있다. 만리장성이 시작되는 기점이다. 이런 원문 자체가 장성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이러한 역사 기록, 문헌 기록을 왜곡하면서까지 주장을 할까? 자, 갈석산 저렇게 신학갈석이라고 해가지고 저기는 중국 역사에서 유명한 한무제부터 진시황까지 그 유명한 9명의 황제들이 저 갈석산에 올라가지고 천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만큼 유명한 산입니다. 그러니까 저 산은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도 누구도 저게 갈석이야 아니면 저쪽에 있는 갈석이야 이거 헷갈릴 수 있는 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런 갈석산이 엄연히 동단 기점이라고 돼 있지만 오늘날 북한 평양까지도 만리장성의 길이를 늘여놓은 그리고 흑룡강성의 고구려성까지도 만리장성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속내는 과연 뭘까? 자, 그런데 중국의 이러한 어떤 역사 왜곡 작업이 일본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일본에서 만든 만리장성도에도 보면 똑같이 한반도까지 연진 한 나라 시대의 만리장성이 거기까지 연결됐다고 이렇게 똑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는 중국과 일본이라는 이 주변 국가에 의해서 우리 역사가 완전히 왜곡되는 걸 넘어서 가지고 침탈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그 밑에 이 명나라 시대의 장성은 오히려 산해관이라고 지금 기록돼 있죠? 산해관이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옛날에 그 오래된 그 춘추 전국 시대의 역사에서는 한반도까지 진출했던 역사가 명나라 시대에는 오히려 장성이 산해관까지 물러나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장성을 쌓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담을 치는 거잖아요. 담을 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집을 짓고 담을 세우는 목적이? 일단은 경계잖아요. 여기까지가 내 땅이고 그 밖에는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데 어떻게 소유권이 저렇게 점점 줄어가지고 그 중화 5천년의 찬란한 역사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고구려부터 고조선, 고구려, 발해까지도 자기들의 변방 역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저런 걸 간파할 수 있는 거죠.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19년 판에도 보면 우리나라, 조조의 위나라가 어디까지 지금 영토를 넓혔다고 되어 있습니까? 한반도 북부까지. 우리는 삼국지를 읽으면서 조조가 한 번도 유비와 손건과 싸우면서 그 삼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머리 싸매고 그 투쟁하는 가운데 한반도에 진출했다는 말 타고 한반도까지 진출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삼국지를 읽으면서. 어디 역사서에도 없어요. 그런 기록이.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그런데 이러한 어떤 만리장성의 한반도설을 처음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일제강점기 때 이나바 이와기치라는 이 사람이 처음 주장했는데 그 사람이 그 아까 한서 지리지 그 태강지리지에 나오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진장성 동쪽 끝은 지금의 조선 황해도 수안의 강역에서 기하여 일어나서 대동강 상원으로 나와서 청천강을 끊고 서북으로 달려 압록강, 동가강 쭉 해서 동북 지역으로 연결됐다. 여러분 장성을 쌓는데 강을 끊고 쌓는 거 보셨어요? 근데 그게 한서 지리지라는 데는 황해도 수안이라고 기록이 없어요. 이거는 이 사람이 그냥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 주장에 동조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국사학계의 아버지라고 하는 해방 이후에 아버지라고 하는 이병도라는 사람이 그 설을 그대로 수용해가지고
황해도 수안으로 나도 생각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설이 우리나라 학계에 정설로서 이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저런 만리장성이라는 하나의 표본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단순히 저것이 만리장성의 길이 문제가 아니라, 자 보세요. 2015년 3월에 전인대 3차 회의에서 이 중국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소장인 왕예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하상주 단대공정,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가 역사 속의 신화 속의 나라가 아니라 실제 역사였던 나라였다는 것을 밝혀냈고, 또 동북공정을 통해서 이 조선민족하고의 관계를 싹 정리를 했고, 그리고 탐원공정을 통해서 이제 하상주 이전에 사망오제의 역사도, 사망오제의 시대도 역사의 시대라는 것을 밝혀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중화민족의 우수성을 알려야 된다, 대대적으로. 이게 선정공정이에요.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이 왕예이라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한번. 백부작 중화문명의 형성 다큐멘터리를 만들어가지고 선전해야 된다. 예? 대학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교재, 참고서 편찬,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자. 이건 뭔 뜻이겠습니까? 어린아이들까지, 전 세계에 있는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타겟으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만화책으로 편집 출판하자. 다국어 사이트를 개설한다. 전 세계를 유물 순회전을 펼치자. 자, 7번에 보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이 해외 방문 또한 외빈을 접견할 때 선물로 증정한다. 그래서 2017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시진핑과 트럼프가 정상회담을 하면서 원문 해석한 걸 보십시오. 트럼프가 얘기한 거 있죠. 중국과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나한테 한 10분 정도 얘기를 하더라. 근데 무슨 얘기를 했냐? 북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남북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당신이 알듯이 수천 년의 역사와 많은 전쟁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북한은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 자, 저 원문을 보십시오. 중간에 and Korea actually used to be a part of China. 한국은 원래 옛날부터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역사 교육을 정상회담에서, 지금 이 시대의 양강대국 정상회담에서 이야기가 오고 갔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야, 한반도 문제 이게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시진핑이 2017년에 저런 얘기를 어떻게 과감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미 그들은 역사 왜곡 작업, 역사 공작 작업을 다 끝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동북공정 가지고 분노하고 전파공정 가지고 흥분하고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차원을 이미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이미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통일적 다민족가론이라는 이런 이념 패러다임을 만들어 놓고 이걸 맞추어 나가기 위한 역사 공작 작업을 치밀하게 진행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2002년에 동북공정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고구려 역사 뺏어간다는 그런 단순한 그 안목을 가지고 대응하다 보니까 고구려 역사재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노무현 정부 때. 그런데 그 고구려 역사재단이 동북아 역사재단으로 더 확대 편성이 됐지만 동북아 역사재단이 한 행태는 이따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이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 역사를 왜곡한 문제는 입이 아프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사실. 그 잔재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현재 진행형으로 한번 보십시오. 아직도 임나 일본부라는 것이 살아있는 망령으로서 우리 역사학계에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이게 단지 일본의 교과서에서만 이루어지는 얘기가 아니고, 자, 보십시오. 한반도 남부는 임나다. 백제와 신라보다도 영토가 넓어요. 보십시오, 지도를. 근데 임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 위치 문제인데, 임나가 가야라는 주장, 그러니까 저 가야가 임나였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이게 우리나라 일본 학자들하고 우리나라 강단 사학자들이 아직까지도 호응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가야사를 중시하니까 가야사에다가 국고를 엄청나게 지원을 해가지고 몇 년 동안 가야사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전국 순회 박람회를 했어요.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 내용이 지도를 저런 식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럼 5년 동안 국고 지원 받아가지고 가야사 연구한 게 뭐예요? 임나가 가야라는 대변인 노릇 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년 국정감사 때 배현진 의원이 왜 도대체 가야사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일본 대변인 노릇을 하는 저런 연구 결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느냐 하고 따졌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21세기 이 대한민국 국사학계 또 이 한국 사회에. 그리고 허왕우가 가져온 파사사탑은 그거는 가짜니까 그거를 박물관 앞에 세워놓는 건 잘못된 거다 해서 결국 그걸 치워버렸어요. 전시회 할 때. 그게 현실입니다. 자, 한국학계 보십시오. 그러므로 비교적 말씀을 이건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김태식이라는 사람이 700년 가야사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비교적 신빙성이 인정되는 다수 용례를 중심으로 볼 때 임나는 6세기에 한반도 남부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신라나 백제에 복속되지 않은 소국들의 총칭인데 요컨대 대가야를 중심으로 파악되는 5, 6세기의 가야 연맹을 외에서는 무슨 이유에선가 임나라는 명칭으로 불렀다. 저 국어를 뭐 그냥 초등학교 국어만 배웠어도 저건 이해되시죠? 결국 임나가 가야라는 뜻이에요. 가야가 임나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신공 황후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임금들을 다 머리 조아리고 조공을 받았다는 이 그림이 일본 사회에서는 아직도 가르쳐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를 우리 오사카 지부에 있는 우리 회원님을 통해서 입수를 해가지고 쭉 분석을 해보면 독도는 요번에 나온 30종 교과서 모두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위안부 이전 교과서보다 내용을 줄였어요. 그러면서 강제성을 기술한 것은 12종 중에서 한 종밖에 없어요. 저들의 의식을 알 수 있죠. 고대사뿐만이 아니고 현대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모든 것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 중국과 일본이라는 현실입니다. 결국은 저 결론은 뭐냐면요. 결론은 요 한 장의 그림으로 다 이해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한반도라는 이 땅덩어리 속에 우리를 가둬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한반도 북부는 중국의 식민지인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으로 시작이 됐고 한반도 남부는 일본의 식민지인 임나일본부로 시작한 게 조선의 역사라는 것을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율적으로 주체적으로 역사를 시작한 민족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동북아 역사재단, 고구려 역사재단 얘기했는데 고구려 역사재단에 우리가 동북아 지역의 역사 지도를 우리 주체적 입장에서 정리한 지도를 만들려고 47억 원의 세금을 투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렇게 나왔어요. 왼편에 있는 거는 1996년에 중국의 담기양이라는 사람이 만든 중국 지도집이에요. 위나라의 아까 얘기했던 위나라의 조조의 위나라가 저 경기도까지 한반도 경기도까지 들어와 있다는 이 지도집을 만들어낸 게 담기양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47억의 세금을 투여해서 만든 지도를 보면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똑같이. 그래서 세금을 돌려내라. 그런데 저 지도에 독도까지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동북아 역사 특위가 열려가지고 따졌는데 결국은 국고를 환수하겠다 했는데 얼마 전에 들려온 얘기가 몇 천만 원 환수하는 데서 그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대한사랑이 미래로 가는 바른 역사협의회라고 우리나라에 수많은 그런 역사 단체들하고 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몇 년 전에 그 미사협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감사원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자,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까 동북아 역사재단 이런 역사기관, 국가기관뿐만이 아니고 자, 이분은 교원대학교라고 청주에 가면 중고등학교 선생님을 길러내는 학교가 있어요. 국립대학입니다. 거기에 교원대학교 교수입니다. 우리나라 고조선 1호 박사라는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고조선으로 논문을 쓴 1호 박사입니다. 이 양반이 EBS에 나와가지고
2018년 10월 18일에 단군은 신화다. 이런 강연을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교육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서울대학교로 영전이 되셔가지고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춘천 중도에 정말로 보기 드문 고조선 유적지가 쏟아져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레고랜드를 조성한다는 사업 기사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대거의 어떤 주거지가 저렇게 질서정연하게 발견된 고조선 주거 유적지가 없어요. 저 춘천 중도 이외에는. 그런데 저런 엄청난 유적지를, 자, 이런 거대한 다수의 고인돌 유적지가 함께 있습니다. 주거지와 더불어서. 자, 파면 이런 우리나라 선조들의 장례묘법의 특징인 돌널 무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단지 얼마나 경제적 이득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저 유적지를 유적화, 문화화 시켜가지고 돈을 벌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저걸 다 없애고 저기다가 애들 가지고 노는 장난감인 레고랜드 그걸 세워가지고 영국의 자본을 들여가지고 저걸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저 고인돌 저걸 치우면서 뭐라고 써놨습니까? 잡석이라고 써놨어요. 잡석. 그냥 둥그러 다니는 돌이다. 예? 이게 지금 우리의 정치 또 행정의 우두머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일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019년에요. 2년 전에 제가 그 다큐멘터리 홍범도 제작 때문에 카자흐스탄하고 우즈베키스탄을 갔었어요. 근데 특히 이제 우즈베키스탄 갔을 때 거기 수도인 타슈켄트에서 우리로 치면 KTX, 그 KTX 이름이 아프로시압입니다. 사마르칸트에 아프로시압이라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 기차를 타고 2시간 가면 저 아프로시압 문화를 볼 수가 있어요. 저기 가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많이 봤던 고구려 사신 그림이 저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하는데 그 기념으로 열렸던 학술대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여기서 쫓아간 학자들이, 자, 한성대 정호섭 교수 뭐라고 했습니까? 학계에서는 고구려인을 강국에 파견된 외교사절로 이해하는 시각이 보편적이지만 자기는 어떻게 본다? 고구려 수도 평양에서 약 8,000km나 떨어진 중앙아시아 강국까지 사절을 보내는 것이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제기될 수 있다. 그래서 고구려 사절이 사마르칸트까지 직접 가지 않고 중국에서 고구려 사람 그린 그림이 떠돌아다니다가 거기 흘러들어가서 그걸 그려놓은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밑에 고구려 사절은 사마르칸트에 온 것이 아니라 고구려인에 대한 이미지 혹은 도상으로 보인다. 이게 오늘날 우리 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는 그 시기에 먼 나라까지 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엄연히 저렇게 물적 증거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설령 저게 그림이 같다 하더라도 우리가 저것을 직접 같다고 얘기할 수 없을까요? 그런 연구를 할 생각은 없는 건가요? 이게 지금 중국이나 일본의 역사 왜곡을 넘어서 가지고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일본하고만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 정말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진짜 더 큰 어려운 전쟁을 하고 있는 거다. 저희 그 인하대학교 고조선 연구소에서 고려사와 조선사에 대한 국경사도 연구를 했습니다. 최근에 좋은 논문들이 많이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와 조선 시대의 국경은 압록강, 두만강이 아닙니다. 이거는 고려사나 중국의 역사서인 명사에서 말하는 그 기록을 놓고 조사를 해보면 저 두만강 북쪽 700리에 있는 공엄진에서부터 천령을 잇는 저 선이 저게 고려시대의 국경이었어요. 조선시대의 국경이었고. 저건 1962년에 주울레가 북한 학자들을 맞이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 요동지방에서 많은 유적조사 발굴을 함께 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조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 학계는
나몰라라 하죠. 여러분, 우리는 압록강 두만강을 경계 삼아가지고 그걸 국경으로 해가지고 역사를 꾸려온 적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가서 눈으로 세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지난달에 저희가 동국대학교 명예교수인 윤명철 교수를 모시고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예전에 유명한 게 뭐냐면 말 타고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직접 답사. 그래서 만주에서 말을 타고 한 10년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직접. 만주에서 말 타고 압록강을 향해서 열심히 한번 달려봤대요. 달려서 와서 딱 압록강을 딱 보니까 드는 생각이 뭐냐. 야, 이 압록강이야말로 정말로 우리 역사를 지킬 수 있는 천혜의 요새, 경계가 될 수 있겠구나가 아니라 야, 이건 뭐 동네 개천이네. 여러분, 지금도 북한 그 어려운 분들이 탈북할 때 압록강 두만강을 그냥 맨발로 건널 때도 있어요. 그런 얘기 들으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강이 국경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글 지도를 가지고 저 요동 길림성 지역을 지형도를 한번 꼭 살펴보십시오. 지형도를. 이쪽에 지금의 요하, 저 지금 여기 있는 금주시, 반금시, 영구시 그 사이를 흘러가는 요하, 서요하, 동요하, 그 요하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지금의 요동은 거의 험악한 산지입니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더 국경의 역할을 하지, 누가 거기까지 들어와가지고 거기를 지키면서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놈들이 우리하고 대적을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하는, 지금의 요하는 5, 6월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면 습지로 변해버렸습니다. 습지로. 지금이야 간척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이 돼가지고 저기 도시가 세워졌지, 습지입니다. 습지. 그러면 험악한 산지에 주둔을 하면서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경계를 하는데 우리가 막강한 군사력으로 공격을 하면 물러나다가 습지에 빠져서 죽는데 과연 저게 경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교과서에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신의주에서 저 함흥 사이, 그게 고려 국경이었다. 저기에 천리장성이 있었다. 만리장성을 본땄는지. 그런데 저기는요, 지형도를 보시면 동고서저기 때문에 저기는 성을 쌓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또 가면 성의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아직도 저렇게 가르칠까요? 왜 우리의 이 젊은 친구들의 이 의식을, 꿈을 왜 전 세계를 중심으로 넓혀주지 않고 이렇게 가둬놓는 거냐, 이 말이죠, 저는. 자, 아주 유치원생들한테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금. 예? 그림으로. 곰이 여성으로 변하죠.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환웅이 웅녀, 우리 아이 이름은 뭘로 지을까? 결국 우리는 곰의 자손이라는 걸 이걸 은연중에 그림책으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거 2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네. 저 환웅이라는 우리 역사를 열은 선조인데 저 환웅의 인물 캐릭터를 한번 보십시오. 저게 우리 선조로서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그런 성스러움이 느껴집니까? 어디 사냥꾼 같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자, 요거는 모 대기업에서 최근에 단군시나 상품 이벤트를 했어요. 저 동굴 앞에다가 자, 곰표 오리지널 팝콘, 국산 다진 마늘, 호랑이 라떼, 예? 쑥떡 아이스크림 매출이 30%가 뛰었대요. 그럼 매출 뛰는 건 좋아요. 뭐 기업의 생리가 그러니까. 그런데 저런 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의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걸 사 먹는 우리 젊은이들의 의식이 역시 단군은 신화지. 곰 속에서 곰이 변했지. 이게 얼마나 심각한 폐해를 하는지. 그러면 우리의 진실의 모습은 뭐냐? 기존 사서부터 한번 제대로 보자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 사서는 뭐 삼국사기, 삼국유사밖에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삼국사기, 삼국유사라도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자. 근데 그 두 사서 중에서도 우리나라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는 삼국유사 고조선초인데 보시면 우이서의 운, 내왕 2000년 전에 저거는 우이서, 저 우리나라 역사를 기록한 채침이라는 사람이 그 사서를 쓸 때를 기준으로 해서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45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유단군한검,
단군왕금이 계셨다고 저렇게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입도 아사달, 수도도 얘기를 하잖아요. 개국, 나라를 열었다고 하잖아요. 호조선, 나라 이름이 조선이라고 하잖아요. 시기 여고동시, 중국의 당나라 요임금과 같은 시대라. 저걸 쓸 때가 고려의 요임금하고 같은 시대에 썼기 때문에 피휘, 임금의 이름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서 고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엄연히 고조선조에 단군조선의 실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저걸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을까요? 또 다른 사설을 이련이 인용했잖아요. 곡이라는 이련 인용을 해서 서기 환국, 옛적에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환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그리고 그 뜻이 서자 환웅이 천하의 뜻을 두어가지고 사무이태백을 내려다보니까 아 진짜 홍익인간 할 만한 곳이네 해서 내려보냈다. 뭘 줘서? 천부인 3개를 줘서. 그리고 나라를 열었는데 신단수, 태백산정 신단수에 내렸는데 신시다 말이죠. 시의 환웅천왕이다. 자, 저기로 저것도 한번 잘 보십시오. 단군왕검 이전에 환웅이라는 분이 신시라는 도시국가를 열었다는 기록이 엄연히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풍백, 우사, 운사, 주곡, 주명, 주병, 주영, 주선하 360여사 제세이와 조직을 갖췄어요. 풍백, 우사, 운사라는 조직과 주곡, 주명, 주병, 오늘날로 치면 각부 장관들 다 거느리고 인간의 360여사, 가장 중요한 360여사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을 출동을 시키죠. 근데 이때 이룽이로가 있고 같은 굴에 있고 이게 이제 뭐 신화의 빌미를 제공한 거지만 환단고기에 보면 이 이룽이로가 웅호양족이라고 나옵니다. 종족의 이름이다. 종족, 토템으로 삼은 종족의 이름이다. 그런데 이 이룽이로를 정말로 순진하게, 요 구절만 왜 순진하게 정말로 한 마리의 곰과 한 마리의 호랑이로 해석을 합니까? 웅족과 호족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당연한 거지. 여러분 집에 애완견 키우시는 분 계신가요? 한번 오늘 가서 실험을 한번 해보시죠. 21일 동안 쑥하고 마늘 줘가지고 그 사랑하는 반려견이 사람으로 변하는지, 예, 변하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광백일, 변득인형, 저 인형이라는 게 진짜 뭐 이런 곰이 사람의 모습을 갖췄다는 뜻으로 해석을 한다면 몇 천 년의 역사를 저 몇백 자로 압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상징과 의미로 전달이 됐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R집으로 받았으면 R집에 있는 내용을 알려면 R집을 풀어가지고 그걸 봐야지 R집 그 자체를 가지고 축약된 걸 가지고 그 본래 내용을 볼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단군왕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삼국유사 고조선조만 제대로 봐도 환국이 있었고 환국으로부터 홍익인간의 뜻을 실천하기 위한 환웅의 신시국가가 있었고 우리가 얘기하는 배달국가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맥을 이은 것이 단군의 고조선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서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삼국유사 고조선조를 왜 이제는 제대로 볼 수 있느냐면 이 지금 요동 지역 만주 남만주 지역의 이 지형도를 잘 보시면 여기는 지금 화면이 흐려서 그런데 이 아까 얘기했던 요동 지역은 산악 지역이에요, 거의. 그다음에 지금의 요서 지역은 거의 사람이 살기 좋은 다 강가입니다. 저기 서요화를 중심으로 해서 설암 목류나 교래하, 노아파, 대릉하, 소릉하 엄청난 강들이 얽혀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홍산문화라는 엄청난 유적지들이 198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발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왜 1996년에 중국이 동북공정을 하상주 단대공정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그거는요, 이 홍산문화의 발굴로부터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처음에 이 홍산문화가 여기 지금 세모 막 찍혀 있는 게 이게 강줄기입니다, 다. 요서 지역에. 강줄기고 지금 점들이 있는 게 저게 다 유적지 발굴된 곳을 표시해요, 홍산문화. 여기서 발굴된 걸 보고 나서 처음에는 얘들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붙여놨었냐면 신비의 왕국이라고 붙여놨었어요. 신비의 왕국. 자기들 사서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소병기라는 학자, 곽대순이라는 학자들이 이거를 기존의 중국의 황하 문명보다 훨씬 앞선 문화다 보니까 또 문화 자체가 워낙 발달해 있고, 야, 우리 문화는 결국은 Y자 벨트 문화야 해가지고 동북 지역의 요하 문명으로부터 홍산 문화라, 또 북방 지역의 몽골 문화, 그것이 황하 문명으로 수렴이 돼가지고 중국의 문화를 형성했다는 Y자 벨트 이론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서 홍산문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그 유물, 그걸 보니까 야, 중국의 예약 문화의 그 시작이 바로 이 홍산문화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홍산문화 연대표를 보면 저 그 요서 지역의 다링어 뭐 이쪽 보면 소하서 문화 기원전 7,000년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9,000년 전이죠. 그 다음에 흑룡화 문화 기원전 6,200년 전. 그 다음에 5번에 조보구 문화 기원전 5,000년 전. 다 이게 언제냐면 여러분 신석기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석기 하면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제 돌을 조금 갈아가지고 입장하게 만들어가지고 쓸 수 있는 움막 짓고 사는 그 정도만 가르쳐요. 그런데 이따 뒤에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 신석기 시대에 쏟아진 유물들이 어떤 유물들인지, 제가 오늘 목표한 것 중에 하나가 50분 이내에 하자는 겁니다. 자, 흑룡화 전경입니다. 자, 중화시조의 취락, 이 흑룡화 문화에서 대규모 집단 주거 취락지가 발견됐는데, 그래서 중국 애들은 뭐만 하면 이게 최초다 이렇게 얘기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붙여놨는데 한번 보십시오. 유적지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뭡니까? 아주 질서 있는 모습으로 주거지가 형성됐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지금으로부터 9,000년 전의 주거지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하얀 띠 보이죠? 이게 뭐냐면 환호예요. 쉽게 말해서 방어용 해자, 물을 흐리게 해가지고 뭐 동물이나 또는 뭐 다른 종족의 침입을 방어하는 용도, 뭐 이런 용도로 쓰였을 거예요. 이게 우리 그 성문화라든지 이런 거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게 흑룡화 문화에서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흑룡화 문화에서 이런 유골이 발굴이 되는데요. 여기 암돼지, 숫돼지를 같이 묻어줬어요. 자, 이런 걸 같이 묻어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50분 내에 제가 끝마쳐야 되기 때문에 보여줄 게 많아가지고 그림만 좀 보여주면서, 자, 근데 거기에서 이런 옥 귀걸이가 발견이 됐습니다. 9,000년 전에. 여러분, 옥이라는 건요, 옥 장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KBS 다큐멘터리에서 나왔어요. 저런 옥을 하나 만들려면 지금의 기술로도 며칠이 걸리는데 옛날의 기술로는 저거 한 1년 정도 걸리는 일이다. 그러면 1년 넘게 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저 정교한 옥을 다듬는데 저걸 왜 만들었을까요? 그럼 저런 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대다수는 저걸 쓰지는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급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권력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네? 근데 재밌는 게 이 흑룡화 욕이 수화목하고 옥 재질이 똑같아요. 그건 뭔 뜻이냐면, 자, 보십시오. 저 흑룡화 지역에서 저 요동반도의 수암까지가 450km입니다. 450km 거리로. 자, 9,000년 전에 저 사이에는 강도 있고 산맥도 있어요. 저 수암 그 앞에가 의무려산이 있어요. 그 의무려산이 남북으로 뻗어 있는데 그 의무려산을 건너오려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산맥을 넘어올 수는 없어요. 예전에는 돌아서 오겠죠. 직선거리로 450km인데 저기에서 발견되는 옥이 수암옥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옥 재질이 수암에서 채굴된 거다. 근데 재밌는 게 저 강원도 고성에서도 똑같은 귀걸이가 발견됐는데 저게 수암옥이에요. 그럼 뭔 의미가 되겠습니까? 저 강원도 한반도 지역과 저 요서 지금의 만주 남만주 지역은 같은 문화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흑룡화의 옥, 저 고성 문암리에서 발견된 옥, 이게 똑같아요. 근데 흑룡화에서 또 이런 석인상이 발굴됩니다. 이 석인상, 제가 일부러 이 그림을 가져왔어요. 8, 9,000년 전에 한번 이런 사람에 대한 돌을 조각해서 저렇게 만든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사냥이 그 짐승이나 쫓아다니던 사람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석인상을 제가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걸 보면서 돌 하르방이 생각났어요.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포즈를. 예.
물론 돌 하르방에 대한 논문을 보면 뭐 몽고군 침입 이후에 만들어졌다 뭐 그런 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하여튼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저 손의 자세를. 자, 저 오른쪽 거는 뼈로 만든 필입니다. 이미 8, 9천 년 전에 사람들이 음악에 대해서 알았어요. 음악에 대해서. 자, 요거는 조보군 문화에서 나온 건데 BC 5천 년 전에서 4,400년 전의 문화예요. 그 아까 요소 지역에. 자, 요 왼쪽에 있는 사람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머리 모양을 한번 잘 보세요. 저게 어떤 머리 스타일입니까? 저게 상투예요. 상투는 우리 민족의 헤어스타일입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여러분 상투를 5,000년, 6,000년 전, 지금부터 7,000년 전에 상투를 떨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냥 일반 동문들 같이 기르면 기르는 대로 늘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 머리를 위로 치켜 올려가지고 따았다. 그게 뭘 뜻하겠습니까? 의례를 알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 상투머리를 5,000년 전, 6,000년 전에 저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야, 이미 7,000년 전의 사람들도 의식주에 대한 이 사고방식이 그냥 단순히 배고프면 먹고 배 아프면 가서 뭐 해결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를 단속하기 위한 옥으로 만든 이 속발구, 머리를 묶는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딱 꽂고 의관을 정지했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비단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비단 옷을. 환단고기에도 보면 나오죠? 치잠했다는 얘기가. 네. 실크로드의 실크라는 말이 어디서 유래된 건지 아십니까? 우리말에 실꾸리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그 연구 결과 논문이 있어요. 실꾸리가 실크다, 변해가지고. 자, 우리는 이래서 고구려 벽화에 보시면 아시잖아요, 왼쪽에. 앞에 머리 이렇게 튼 거를 막기 위해서 절품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딱 모양을 갖추면서 살았어요. 예? 관모를 쓰고. 삼좌점에서도 이 산성을 보면, 자, 위에서 본 건데요. 다 이게 치입니다, 치. 이게 방어용 시설. 저건 고구려 산성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5,000년, 6,000년 전에 저 성을 쌓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문화의 개통성을 가졌는지는 우리가 저런 유적들을 보면 그냥 아는 거죠. 이게 국내성에 있는 고구려 산성에 하는데 이렇게 앞으로 나왔잖아요. 이게 방어하기가 좋거든요. 자, 84년도에 이 여신상 얼굴이 발굴되면서 결국은 모든 게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우아량에서. 이게 복원한 게 이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부터 5,000년 전 그 유물인데 5,000년 전. 그럼 우리나라로 치면요 배달국 시대예요. 7,000년 전이죠. 5,000년 전이 BC 5,000년이니까 7,000년 전. 아까 삼국유사 고조선 쪽에서 환웅천왕이 홍익인간하기 위해서 태백산정에 내려오던 그 시기입니다. 시기적으로. 그때 당시에 저런 모습을 한 여성을 도상화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모시고 있었다. 저거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그냥 누워있는 자세도 아니고 서있는 자세도 아니에요. 저건 누가 보더라도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 뭐 명상을 하든 수행을 하든 아주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그 자세입니다. 그렇잖아요? 또 여성상이에요. 근데 이 여성상하고 이 여신무에서 같이 발굴된 게 뭐냐면 이게 여신전 복원한 모습인데 여기서 이게 같이 나왔어요. 곰 턱뼈, 실제 턱뼈입니다. 곰의 실제 턱뼈. 이건 곰발 소조상입니다. 이게 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이룽이로. 웅족의 여인을 교화해가지고 웅족을 교화해가지고 그를 환웅의 배필로 삼습니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환웅족과 웅족이 연합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 나간 게 바로 배달국이 아니겠어요? 그거하고 유물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게 중국 사서에는 없어요. 중국은 유흥시기로 하나 가지고 이거를 자기들 역사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그 발굴된 게 이 남성 도소상인데 요거는 2012년에 발굴된 거예요. 내몽고 적봉시에서 오한기라는 주거지에서 발굴이 됐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왼쪽에 있는 이거를. 이것도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 거지만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거 자세를 한번 잘 보십시오. 머리 스타일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뭘 하고 있겠는지. 요걸 복원해 놓은 게 저 중국 애들이 저렇게 만들어 놨는데 왕자라고 해놨어요. 왕자라고. 근데 입을 다물게 해놨죠. 원래는 입이 벌어져 있어요. 입이. 눈은 옥으로 만들어 넣었어요. 왜 저렇게 입을 벌려놨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런 것들을 저런 지금의 홍산문화 지역에서 발굴되는 저런 유적 유물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사서가 뭐냐? 환단고기란 말이에요. 환단고기. 근데 이 환단고기를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한 줄도 읽어보지 않고 욕을 한다. 자, 성균관대학교 유학과의 정말로 뭐 최고의 교수님이었죠. 이기동 교수님. 그분이 환단고기를 몇 년 전에 만나면서 참회의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환단고기를 번역해서 내놨어요. 최근에. 이분 입장에서, 유학자 입장에서.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초청특강에 모시고 나서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그분이 서문에 이런 얘기를 썼어요. 저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환단고기를 번역해 내면서 저는 환단고기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서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대학원생들하고 쭉 하다가 대학원생 중에 한 명이 환단고기를 읽어보자고 제안해가지고 뭐 처음에는 그럴까 하다가 한번 읽어봤는데 마지막에 보시죠. 환단고기를 읽어 나가다가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다. 왜? 환단고기에 담긴 우리 고유의 철학과 사상 때문에 유학자로서 참회의 반성문을 쓴 겁니다. 지금은 은퇴해서 몇 년, 2, 3년 전에 은퇴해서 명예교수인데 저런 대학자가 저런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 한평생의 업적을 정리하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는 환단고기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5권의 사서로 이루어진 거고요. 이거를 1911년에 개연수라는 분이 편찬하면서 우리나라 환과 단의 역사, 이 광명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해서 환단고기라고 이름 붙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한국사의 맥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5분 남았네요. 한국사의 맥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한국사의 맥을 가로막는 요인이 뭐냐면 부여사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부여사를 잃어버렸는데 삼국사기의 고구려 세손 계보들을 보면 광개토 태왕이 13세로 나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게 멀리 있다 보니까 늦게 돌아가서 광개토 태왕 비문을 보면요.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환지 17세 손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 광개토 대왕이 유석 시조 추모왕지 창기지야. 출자 북부여. 자기는 북부에서 나왔는데 추모왕의 창기지 거기로부터 추모왕으로부터 17세 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삼국사기 기록하고 안 맞아요.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책이 바로 환단곡입니다. 고구려국 본기를 보면 해못으로부터 고진과 아들 불리지를 거쳐서 고주몽이 해모수의 4세손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 왜 17세손인지 광개토대왕 비문의 비밀이 풀리는 거죠.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북부여의 혈맥이라는 것을 환단고기를 통해서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바른 국통맥을 세우면 결국은 이 북부여 이전에 조선이라는 역사로부터 환국배달 조선을 거쳐 북부여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열국시대로 넘어가서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오는 것이 아까 우리 지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바른 국통맥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대응할 것인가가 아니라 살 것인가라는 주제로 얘기를 한 이유가 김구 선생은 부강한 나라가 아니라 문화의 힘이 높은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이 페스트라이시 교수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이 세계에 내놓을 것은 현대자동차, 삼성TV가 아니다. 홍익인간 같은 정신이다. 외국인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김구 선생도 얘기하셨듯이 홍익인간의 정신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인류 78억 인류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될 진정한 모습이다. 일본하고 중국 애들이 저런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대응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한 단계 높이 나가야죠. 근데 홍익인간은 뭐냐? 이 사람은 뭐라고 정의했냐면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것, 그리고 그 깨달은 가치를 사람, 사회, 국가, 지구를 위해서 쓰는 것, 이게 홍익인간의 가치다. 이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홍익인간의 정신은 이 천부경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개연수 선생은 천부경과 삼일신고는 난가지 대학중용이다. 육아의 대학중용 사서삼경이 있다면 우리 화랑들의 사서삼경으로는 천부경과 삼일신고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 삼국유사 고조선조에서 천부인 3개를 전수를 했다고 했어요. 천부인 3개. 그 천부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에 나가서 역사를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 가져야 될 그 사상과 철학을 담은 그 정신이 바로 천부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하이테커 같은 현대 철학자, 그 유명한 철학자도 이 천부경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해했어요. 천부경을 좀 설명해 달라. 근데 우리나라 서울대 그 유명한 철학과 교수가 그걸 설명을 못하고 돌아와서 대성통곡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천부경 81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시무실 석삼공부진본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일적십거 무게화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함육 생칠팔구 운삼사 성환오칠 일묘연 만왕말래 용변부동본 본심 본태양악명 인중천지일 일종무종일 81자입니다. 이 중에 31자가 숫자예요. 그 중에 일이 11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일시무실 처음에 시작하죠. 끝날 때 일종무종일 끝납니다. 일시무실 뭡니까? 해석이 무궁무진합니다. 일시 끊어가지고 무시일로 할 수도 있어요. 일시 하나는 비롯합니다. 여러분 이 현상세계의 모든 것이 시작된 거는요. 현상은 결국은 똑같은 하나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끊을 때 만약에 일시 무로 끊어 보십시오. 일은 무에서 시작했다. 현상과 본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이 이렇게 삼라만상이 다양하게 있어도 그 본원의 세계로 가면 무, 경계가 없어요. 다 같은 한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천부경의 이 일시무 사상, 일시 사상을 가지고 그 사상을 가치화하고 사상화시킨 게 바로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 이 얘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천부경만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중국은요 지금 등소평으로부터 시작해서 시진핑까지 중국의 외교 정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도강양회 발톱을 숨기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자기들 발톱 내세울 때 되니까 대국 굴기, 적극 분발.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 싸우죠. 저런 패권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78억 인류의 운명을 맡기시겠습니까? 김치 뭐 이런 걸 가지고 참 우리나라 뭐 독도 주장하는 반크 조직 잘 아시죠? 여기를 중국의 그 인터넷 조직인 소분홍이라는 애들이 반크는 중국의 문화 훔치는 악성 경비견이다 하면서 테러 우역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의 실상입니다. 아무리 중국이 땅이 넓고 인구가 많아도 그들에게 인류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는 거죠. 자, 일본 최근에 원전 오염수 방출하기로 결정했죠. 자, 한번 보십시오. 지도를. 일본 오염수가 방출이 되면 북태평양 해류를 타고 쭉 해서 북적도 해류,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다시 어디로 옵니까? 제주까지 오는데 200일 걸립니다. 2년 뒤에 방류를 하면 200일 지나면 제주 앞바다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도달합니다. 저 경제 논리를 가지고 저런 결정을 내린 일본 정치인들에게 천황민주주의를 외치는 그들에게 인류의 앞날을 맡겨야 되겠습니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사필규정입니다. 역사는 일은 반드시 올바른 대로 귀결되게 돼 있죠. 그런데 저희들은 몇 년 전에 이 사필규정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사는 반드시 정의롭게 정리가 된다, 돌아온다. 네. 근데 이걸 누가 만드는 겁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경이라는 게 단순히 공경한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경은요 깨어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제주지부 회원님들, 그리고 여기 오신 우리 정말로 이 지역에 모든 것을 걸고 계신 여러 선생님들이 정말로 앞장서 가지고 지금의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시고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그거를 반드시 깨어있는 의식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자, 제주도에 왔으니까 제주도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지도를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보면서 봤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제주도는 정말로 떨어져 있는 외로운 섬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역사는요, 아래에서 위를 본 적이 없어요. 북에서 남을 보면서 역사를 개척해온 게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선조들입니다. 자, 글씨를 보세요. 여기서 저쪽을 보게끔 글씨도 다 그렇게 배치되어 있잖아요. 한번 저렇게 보십시오. 한반도가 어떻게 보입니까? 대륙을 향해서 한번 빌붙어 보려고 하는 붙어있는 반도로 보입니까? 아니면 해양으로 과감하게 진출하려고 하는 해양 민족으로서의 그런 탐험적인 의지가 보이는 지도입니까? 그렇게 본다면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제주도는 붙어있는 외로운 섬이 아니고요, 우리 민족의 앞길을 개척해 나가는 선봉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주도다. 김만덕 기념관에 왔습니다. 김만덕이라는 분에 대해서 물론 예전에 들었죠. 그렇지만 정조시대에 정말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그 많은 재산을 정말로 그 역사의 주인공인 그 한 분 한 분의 그 민초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 내어주신 분, 이분이 누굽니까? 환단고기 단군세기에 나오는 공하 존물의 삶을 산 분이다. 공하, 나를 완전히 비울 때 존물, 이 세상 나를 벗어난 이 모든 만물을 살리는 것이다. 이게 공하 존물의 사상인데 그게 뭡니까? 홍익인간 사상의 표상인 거죠. 이 김만덕 기념관에서 오늘 제주 지부장 허성철 지부장님이 영국 유학을 다녀오셨는데도 정말로 우리 대한사랑의 역사 광복에 동참하시고자 한 푼 보수도 주어지지 않는 그 지부장직을 맡으셔가지고 앞으로 제주 지부 활성화를 위해서 이 제주 도민을 정말로 역사 광복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힘을 모아주시겠다는 그 뜻이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실 때 가능한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실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진정한 김만덕을 잇는 그런 정신으로 거듭나시길 바라고, 이 제주는 김이 1919년 김이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에 1년 전에 무오년에 이미 항일 운동으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던 무오 법정사 항일 운동의 발상지입니다. 제주도는 그런 곳이에요. 지금은 이 빈터만 남아있지만 매듭 짓겠습니다. 저는 항상 n분의 1을 중요시 여깁니다. n분의 1. n분의 1, 한 사람은요 약해요. 그런데 그 n분의 1 각자가 각자의 역할을 해주시고 그게 하나의 조직으로 묶이면 아무리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무리 총칼 그 무력을 가진 사람도 이겨낼 수 있는 게 그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사랑 조직을 중심으로 뭉쳐 주십시오. 저희들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보여드렸잖아요. 영상. 2012년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역사 광복을 위해서 지금까지 끝까지 매진해온 유일한 단체입니다. 지금 제주에서 그 선봉장이 돼 주시길 바라고, 중국에서 저렇게 떠벌릴 때 김용옥 선생 같은 분도 1월 달에 우리 이사장님을 모시고 가서 만났어요. 노자 도덕경 81장을 번역을 하면서 회한을 짓는 글을 썼습니다. 뭐냐고? 노자는 고조선의 사상가다. 여러분, 노자는 중국의 사상가가 아니라 고조선의 사상가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왜? 어떻게 생긴 사람이 정말 아무도 모르지만 누구든지 노자 도덕경을 통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그 속에 한 사람이 들어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고조선 시대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매우 확실한 사실이다. 그리고 나는 최근에 고분들을 들어가 보았는데 나는 그 고분의 주인공들이 노자와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다. 문헌에만 의존하여 우리의 역사를 말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존재의 모습 그대로 인류사의 정의이며 정점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저 글을 읽고 우리 이사장님을 모시고 가서 만났습니다. 집필 장소에 가서. 그래서 이분도
이제는 우리의 상고사를 바로잡고 우리의 역사 정신을 드러내는 일을 하겠다 해서 최근에 며칠 전에 동학의 동경대전을 완역을 해가지고 출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와 단순히 역사가 아니라 역사 속에 담긴 우리의 정신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제 우리 대한사랑이 단순히 중국과 일본에 의해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을 넘어서 가지고 우리의 본래 정신인 국학을 부흥시키기 위한 선봉장이 될 것을 약속을 드리니까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 정말로 도와주십시오. 저 애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 허성철 지부장님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진짜로. 미국에서 최근에 선전 공격 때문에 한복도 중국 거라고 하니까 10월 21일 날 한복의 날로 선포했어요. 이게 왜 그랬냐? 미국 우리 한인 고교생들이 청원을 냈습니다. 이게 통과가 돼가지고 제정이 된 거예요. 결국은 이 작은 힘이 역사를 지키고 문화를 지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6월 달에 6월 넷째 주에 서울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우리 역사를 정립하기 위한 학술 논문 대회를 합니다. 온 국민이 참여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신문에 냈습니다. 이 공고를. 그리고 두 번째 신문 광고 냈어요. 청소년 환단고기 독후감 공모대회, 그리고 며칠 전에 역사광복 공모대회. 이 모든 콘텐츠를 모아가지고 6월 넷째 주에 월, 화, 수, 목 4일 동안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대한국제학술문화 축제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현장에 오실 수 있는 분 오시고 저희들이 유튜브 생중계를 하니까 꼭 잊지 않고 참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 역사 강복을 위한 영원한 친구가 돼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동북아 역사 전쟁의 심각성과 한민족의 위대성 그리고 우리들의 사명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최원호 기획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좋은 강의 정말 감동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주도가 뭐 한민족이 선봉장이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주도가요. 중앙입니다. 중앙. 예, 죄송합니다. 그 중앙으로 해가지고 모든 게 제주도를 향해가지고 다 쳐다보고 있고 다 하는데 그 선봉장이라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제주도가 중심이 돼가지고 세계적으로 다 나갈 건데 그렇게 말씀드리기 좀 섭섭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역시 그 지역의 주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예. 네. 또 뭐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강연해주신 최원호 본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어화가를 합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화가는 우리 민족 최초의 애국가로서 2세 부르당군 때부터 부르던 제청가입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의 영상을 보시며 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종이 눈 같은 게 악한 마음이라네. 굳세게 한 마음 되니 해달라라 영광 이로새.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굳세게 굳세게 한 마음 되리라. 해달라라 영광 이로새. 햇빛 천천 오랜 세월 크나큰 너희시여. 햇빛 천천 영생토록 우리 대조신이로세. 우리 대조신이로세. 네. 다음은 오늘 행사의 마지막으로 대한사랑 행동 강령을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부장님은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화면과 봉투에 있는 대한사랑 행동 강령을 보시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화면 보면서 같이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화면 PPT 띄워주세요. 지부장님의 선창으로 힘차게 행동 강령을 제창하겠습니다. 우리는 동방 한국인의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고 원형 문화정신을 복원하는 주역이 된다. 우리는 한민족 문화원전을 깊이 관통하여 참된 대한인으로 거듭난다. 우리는 인류 원형문화의 원상문화 터전인 소도경상의 오상지도를 실천한다. 우리는 미래문화의 주역인 대한의 젊은이와 청소년에게 올바른 역사문화의 혼을 전수한다. 우리는 동학과 독립운동화의 정신을 온전히 이어받아 역사 광복과 문화혁명을 완성한다. 우리는 지구촌을 널리 이롭게 할 홍익인간 정신으로 100만 역사 광복군을 길러 통일문화시대를 선도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 우리 역사 정신과 문화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광복을 맞이한 지 언 76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역사 광복을 이루지 못한 채 학교에서 식민사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각성해야 합니다. 나아가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 모두가 저희 대한사랑과 함께 대한의 진정한 역사문화 광복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더불어 가족과 지인들 많은 분들께 저희 대한사랑을 많이 홍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한사랑 제주지부장 취임식 및 역사특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는 모두 단상 앞으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강연하신 분들과 단체 기념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 뜻깊은 역사 현장 참여를 단체 기념사진 촬영으로 앞으로 남겨주시기 모여주세요.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서 사진 촬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촬영 있습니다. 단체 사진 촬영 있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부 회원님들, 임원진들 들어오세요. 자, 대한사랑 제주지부 임원진 여러분, 회원님 와서 기념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들어와 주세요. 우리 임원진 여러분 사진 촬영하겠습니다.